자, 1교시 때 외계 행성을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것부터 합니다. 이게 자 1, 2, 3번 중에 첫 번째 게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렵다잉? 자, 먼저 1번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도플러 효과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접근이 됩니다. 자, 도플러 효과가 뭔 줄 아냐? 이것도 통합과학 때 내가 한번 얘기하긴 했어. 나랑 처음부터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들었을 건데, 자, 도플러 효과는 나에게로 가까워지는 물체랑 멀어지는 물체가 파장이 바뀌는 걸 얘기하거든. 자,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쉬운 예가 앰뷸런스야. 근데 나중에 앰뷸런스 한번 지나가면은 잘 들어봐. 앰뷸런스가 이제 내가 이제 소리로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린다. 내가 있는데 앰뷸런스가 쫙 뒤에서 막 오고 있어.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냐?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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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 근데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작아지는 건 뭐 당연히 아는데 그냥 작아진다 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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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져. 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늘어진다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는 물체 파장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가까워지면은 파장이 점점점 좁혀져요. 근데 얘가 물체가 멀어지잖아? 그럼 파장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가 짧고 여긴 길어. 그래서 소리도 가까워질 땐 점점 파장이 짧아지는데 멀어질 땐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요걸 그래서 알아야 돼. 우리가 빛을 분광기에다가 펼치면 가시광선이라는 빛이 나오잖아. 중간 어딘가에. 그럼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지개 색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파장이 길어진다고 알고 있냐, 짧아진다고 알고 있냐? 우리 비인의 변이 법칙 할 때도 나잖아.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야. 자, 그럼 문제. 빨주노초파남보에서 빨간색의 파장이 제일 기냐, 제일 짧냐? 그러니까 빨간색이 여기서부터냐, 여기서부터냐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스펙트럼 형도 배우지 않았냐? O, be a fine girl, kiss me 에서 제일 표면 온도가 높은 색이가 청색 계열이에요. 제일 표면 온도가 낮은 게 적색이에요. 빨간색이 여기서부터예요. 빨주, 노, 초, 파, 남, 보, 초록색, 보라색인데 우리는 청색이라 해볼게. 잘 봐봐. 원래 기준 파장이 여기야. 근데 나로부터 어떤 물체가 멀어지고 있대.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나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길어져. 길어진다는 얘기는 얘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는 게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느 색깔 쪽으로 치우치냐?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우리는 파장이 길어지면은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편이 된다고 해서 적색 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앰뷸런스가 나에게 막 가까워지고 있대. 그러면 청색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청색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 지구에서 봤을 때, 자, 봐.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 지구에서 어떤 별빛을 봤다? 근데 원래 별빛보다 한 달 뒤에 별빛이 적색 쪽으로 파장이 약간 치우칩니다. 그러면 이 별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청색 쪽으로 가까워지게 파장이 변하면 지구로 가까워진다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할 거냐면, 먼저 여기 기본 개념입니다. 필요하다. 자, 우리 태양계는 태양의 질량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진 다 더해봐야 0.1%예요. 전체 태양의 질량 중에, 태양계의 질량 중에 태양의 질량이 99.9%입니다. 실제로. 이러면 얘들의 중력은 전혀
미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공전을 안 합니다. 자전만 해요. 태양이 안 움직여. 쌤, 태양이니까 당연히 안 움직이죠. 당연히가 아니야. 외부에 태양과 같은 별이 있대. 근데 얘네 태양계는 되게 특이하게 엄청 질량이 큰 행성이 하나 있대. 자, 지금 태양이 이만하다 그러잖아? 목성 그려봐야 요거밖에 안 돼요. 태양이 너무 거대해서 그래. 근데 외부에 있는 태양계에선 좀 거대할 수도 있거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얘랑 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얘도 돌아요. 그리고 얘도 돌아. 둘 다 같이 돕니다. 자, 다시 어느 정도로 거대한 행성이 있다면 얘의 질량도 무시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움직입니다. 오케이? 일단 기본 개념은 이거야. 자, 근데 항상 별과 행성은, 자, 조건 두 개가 중요하다 이거.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할 때 공전 방향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지금도 봐봐. 얘 지금 무슨 방향으로 갔냐?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니네 집 시계는 이렇게 도는 거야. 우리 집 시계는 이렇게 도냐?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그래서 행성도 반시계로 갑니다. 오케이? 둘 다 방향이 똑같아. 두 번째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만 얘들이 움직이냐면 항상 별과 행성을 잇는 선분의 어딘가에 공통 질량 중심이 나와야 됩니다. 엥? 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항상 공통 질량 중심이 별과 행성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 지금도 봐봐. 이렇게 직선을 이을 때 별과 행성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나오잖아. 항상 중심은 모르겠고 이 사이 어딘가에 나와야 돼. 자, 여기서 문제. 만약에 행성의 질량이 지금보다 더욱 작았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통 질량 중심이 움직입니다. 어디로? 약간이라도 더 태양 쪽에 치우쳐야 됩니다. 별 쪽에 치우쳐야 돼. 그럼 별 쪽에 치우친다는 얘기는 항성의 공전 궤도면이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작아졌대, 얘가. 이런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공통 질량 중심이 그냥 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래서 자전만 하는 거야. 얘는 공전하는 현재 우리 태양계처럼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 잘 봐야 된다. 일단 중심별의 시선 속도니까 후퇴하냐 다가오냐 적색편이냐 청색편이냐 그거 보겠다는 거야. 대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다. 이제부터 시선 방향이라는 게 나와요. 시선 방향. 자, 시선 방향은 내 눈의 시야의 방향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계 태양계를 보고 있대. 이 방향.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별이 있대. 근데 별도 공통 질량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공통 질량 중심과 별이 시선 방향에 수직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즉 여기가 별이 있고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어. 그럼 별이 이렇게 움직여. 행성도 이렇게 움직여. 이러면 안 보입니다. 왜냐? 항상 지구로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해야 돼. 이렇게 돌면 가깝고 멀어진 적이 없어요. 즉 공전 궤도 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됩니다. 잘 봐라. 이게 쉽지 않다. 시선 방향에 공통 질량 중심 여기 있고 별이 이렇게 돌아. 그럼 행성도 이렇게 돌아요. 이래야지만 보여. 여기서 문제. 우리가 보는 거는 행성 보는 거 아니야. 별을 보는 겁니다. 별.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공통 질량 중심이 있대. 여기에 별이 있어.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다? 별 지금 현재 그림에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항상 별과 행성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새끼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전한다고 치면 얘도 이렇게 공전합니다. 문제, 여기가 우리 관찰자의 시선 방향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다. 관찰자가 보면 별이 네모로 움직인다 합시다. 1번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2번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3번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4번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자, 문제. 우리가 볼 때 별은 1번처럼 움직일 때부터 4번까지 중에 언제가 가까워지는 거야? 별이 언제 가까워지냐고? 1번이 가까워지는 거야, 1번. 이게 이제 우리 지구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멀어질 때가 3번이죠. 즉 2번과 4번은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땐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안 나옵니다. 가까워지거나 멀어져야 돼. 그러면 가까워지는 1번 구간으로 별이 움직일 때는 무슨 편이가 된다?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이 가까워져. 가까워지면 청색편이야. 관찰자로 가까워지니까. 아니, 쌤, 행성이래. 잘 들어. 행성은 안 보여요. 행성은 안 보여. 지금 다 별 보겠다는 거야. 별. 응? 자, 그럼 멀어질 때가 적색편이 나오지. 여기서 문제. 이건 별의 편의량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별이 1번처럼 움직일 때는 행성이 어디로 가냐? 잘 봐. 분명히 그냥 공전 방향이 같댔어. 별의 공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면 행성도 반시계로 가야 돼. 그럼 얘가 내려오잖아? 그럼 얘 어디로 가냐? 올라갑니다. 그럼 쌤, 행성이 적색편이잖아요. 다시 해줄게. 안 보여, 이건. 얘 보는 거야, 얘. 그래서 별이 청색편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행성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고. 오케이? 별이 1번으로 움직일 때는 행성이 뒤로 간단 말이야. 이때가 행성이 멀어질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행성이 가까워진다는 거지. 맞지? 이렇게 하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행성이 어디에 있냐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이 방법으로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잘 못 찾을까? 못 찾습니다. 아, 선생님 뭐하러 배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지구와 같은 행성 찾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외계 행성 찾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구와 같은 거는 왜 이걸로 못 찾아요? 다시 얘기해줄게. 별이 있을 때 행성이 너무나 작으면은 공통 질량 중심이 안 생겨요. 얘가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에라도 생긴단 말이야. 두 번째, 얘보다 더 커진대. 그러면 행성이 좀 더 커지면 얘와 얘의 공통 질량 중심은 가운데 언저리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대한 행성이 있을 경우에는 별의 공전 궤도면이 커집니다. 이래서 별의 편의량이 커져요. 그럼 우리는 쉽게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잘 이해합시다. 1번 끝. 이게 제일 짜증나요. 자, 2번 봅시다, 이제.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볼 건데, 원리가 좀 어려워. 2번, 잘 봐. 식현상. 너네도 들어는 봤을 거야. 일식, 월식. 들어봤지? 일식에, 월식에 식자는 진짜 먹을 식이에요. 한자로. 그러면 일자가 무슨 일자냐? 날일자입니다. 해를 먹었다는 거예요. 일식은 해를 먹었다. 누가 먹은 거야? 달이 먹어요. 왜? 자, 태양이 훨씬 큰데 달이 어떻게 먹어? 태양은 큰 건 맞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가 멀어요. 근데 달이라는 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 여기에 딱 있다 치자.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올 때를 가립니다. 태양빛이 완벽하게 가려지면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태양빛을 완벽하게 가리기도 힘들어요. 개기일식이 자주 보이진 않아. 그래서 조금 가려지면 부분일식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쌤,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너네 달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공전하냐? 한 달이 뜻이 새끼들아. 달이 한 바퀴 공전하는데 한 달 걸리는 거야. 한 달. 한 달 만에 달이 움직여. 야, 그럼 봐봐.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달이 이렇게 움직인다며. 그럼 매달 일식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매달 보이는 거 맞잖아. 매달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문제가 있어. 달의 공전 궤도면이랑 지구와 태양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아요. 비틀어져 있어.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딱 개기일식이 보여요. 이 개기일식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개기일식이 뭔지. 자, 여기서부터 바로 밑에 걸로 갑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이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처음으로 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관찰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상상해서 얘기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친놈이에요. 너희들이 맨날 물고 빠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자, 물리 배운 사람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시간 지연 현상, 길이 수축 현상 됐는데, 물리 2에 진짜 상대성을 배웁니다. 특수상대성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특수한 상황에서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그 특수한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냐? 등속으로 움직이든가 정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니네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로켓가 등속 운동하고 정지한 관찰자가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못 써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 상황에서 다 쓸 수 있거든.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현상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이 여기서가 이제 대단한 거예요. 중력이라는 걸 아인슈타인은 부정합니다. 계속. 아인슈타인이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과학자가 뉴턴이야. 역시 천재는 천재를 싫어하나 봐. 싫어해.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얘기잖아. 솔직히 얘기해 줄게.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래? 야, 그거 뭐 별거 없네, 뉴턴. 내가 더 똑똑해. 그러면서 뉴턴이 설명하지 못한 법칙을 아인슈타인이 설명합니다. 그걸 일반 상대성으로는 설명하는 거야. 자,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이 빛의 굴절이에요. 빛은 직진밖에 안 해야 되는데 휩니다, 이게.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자들이 야,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라고 하는데 빛이 그 정도의 속력이면 중력으로 못 휘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야, 중력으로 휘는 게 아니야, 임마. 그럼 뭐 때문에 휩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야, 뭔가 질량이 있는 물체는 공간을 왜곡시켜 이러는 거야. 이게 일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공간이라는 게 굽어진다는 개념은 일반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야, 무식한 니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엄청 푹신푹신한 스폰지가 있어. 여기에 야구공을 띄고 올린다? 그럼 야구공이라는 질량을 좀 갖고 있는 물체가 있으니까 푹신푹신한 그 스펀지가 요만큼 휜다고 합시다. 야구공을 딱 두면. 근데 볼링공을 둬봐. 그럼 볼링공은 질량이 훨씬 무거우니까 공간이 훨씬 더 많이 굽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지구는 좀만하잖아.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굽어질 수가 없어. 근데 태양 같은 애는 존나 거대한 질량 가지니까 태양 주변의 공간은 왜곡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아, 그렇죠. 이러면서 뒤로 딱 돌면은 저 새끼 저거 사기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해. 공간이 굽어서 빛이 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과학자들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공간이 굽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다른 얘기를 해.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공간이란 표현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뻑킹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자기를 씹는 걸 알아요. 다른 과학자들이 저 새끼들 내 말 안 믿네 이거. 근데 이런 과학주의 막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저 새끼 딱 느낌이 와. 저 새끼들 내 말 안 믿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 얘기해요. 야, 내가 한 말이 맞으면
분명히 개기일식 때 이 현상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도 개기일식만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지구 전체로 본다면은 개기일식이 10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얘기하고 20년 뒤에 개기일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곳으로 한 달 전부터 과학자가 총집결해. 아인슈타인 얘기가 과연 맞는지 보려고. 그래서 정확하게 태양을 달이 쫙 가립니다. 이제 쫙 가렸을 때, 정확하게 가렸을 때는 약 5분 정도예요. 5분 만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걸 증명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태양이 있대. 지구가 있어요. 야, 지금 저 뒤에 별이 있다. 근데 이 별이 이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별빛이 지구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얘가 너무 밝으니까. 근데 태양이 가려지면 태양 공간의 왜곡 때문에 이 별빛이 일로 가던 게 공간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휜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빛이 휘는 현상이야. 이걸 봅니다. 개기일식 때. 자, 태양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달이 정확하게 다 가리는 걸 개기일식이랍니다. 그때 선명하게 4개가 보였습니다. 별이. 이걸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랍니다. 이게 대단한 발견이에요. 자, 봐봐. 너네 기준에서 해줄게. 여기 태양이 있고 별이 여기 있어. 그럼 이 별빛이 이렇게 온 건 지구로 안 보입니다, 이게. 근데 일로 오는 게 공간의 굽어짐 때문에 휜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휜다면 공간이 이렇게도 있고 오다가 이렇게도 있기 때문에 4개로 보여요. 별빛이. 동일한 별빛이. 광도가 똑같은 밝기의 별 4개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맞았다. 그래서 이걸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불러요. 이거 역사적인 발견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너네 안경 끼는 사람들은 안경 왜 끼냐? 안 보이면 왜 안경 끼면 보여? 렌즈라는 거는 내가 눈으로 그냥 들어올 때보다 빛을 퍼뜨려 주는 겁니다. 굴절시키는 거예요. 그 퍼뜨려 준 빛이 내 수정체에 휘어가지고 망막에 닿으면 그때 이제 정확한 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렌즈라는 거는 빛이 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얘기했으니까 이제 빛이 휘는 걸 보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원리를 이해 잘해야 된다.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얘기합니다. 별 A가 있어. 여기 지구가 있다. 근데 B라는 별이 요렇게 옵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이 쌤, B라는 별이 왜 와요? 자, 이 얘기 잘 들어. 너네 태양은 자전하지? 공전 안 하지? 그럼 태양은 평생 이렇게만 움직이네? 아니야. 태양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전합니다. 어디를? 은하의 중심을 공전합니다. 우리 태양. 존나 빨라요. 그래서 태양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은하의 중심을 공전도해. 즉 별도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별이 B가 움직인다라고 할 때 지구에서 봤다. 잘 봐. B가 오지 않았을 때는 A라는 별빛이 요건 당연히 지구에 오지. 근데 요 빛이나 요 빛은 A로 못 와요. 굴절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B라는 새끼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그러면 드디어 B 별의 공간의 왜곡 때문에 요 빛이 휩니다. 요 빛이 휘어요. 즉 B가 가운데 끼면 지구에서는 A를 훨씬 더 밝게 봅니다. 빛이 많이 들어온 거니까 원래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갈 때를 관찰하겠다는 거야. 누구를? A를. B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A의 밝기 변화를 보는 거야. 이걸 중심별이라고 안 해요. 이건 쟤는 중심별이었잖아. 얘는 배경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있으니까. 이거를
밝기 변화되는 걸 표로 그리면 밝기.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결론. 가장 밝게 보였을 때가 별 B가 어디에 위치할 때야?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럼 빛의 굴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A라는 별빛이 제일 밝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B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가운데 꼈을 때가 제일 밝다며. 여기가 가운데 꼈을 때야. 자, 근데 여기까지 갖다 칩시다. 자, 이제 B별에 중력 렌즈 현상은 없어요. 근데 B별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 쭉 떨어지는데 갑자기 뾰족하고 올라와요. 네? 아니, 이 스무스하게 왔던 새끼가 갑자기 뾰족하고 올라온다? 뭐라고 해석할래? 뭐라고 해석하면 이게 말이 되냐? 좀 미친놈이야. 자, B별이 여기까지 일단 진행한 겁니다. 지금 위치는. 근데 B별이 갖고 있던 행성이 가운데 낀 겁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이지만 얘 빛을 다시 굴절시킬 수 있어요. 이러면 아주 조금 배경별의 빛이 밝게 보입니다. 이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하고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재밌잖냐 이런 거 배우면? 난 이거 처음에 대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야 이걸. 이랬는데 전혀 니들은 관심이 없군. 자, 근데 B별이 여기에 있을 때 얘 갖고 있는 행성이 있잖아.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가운데 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뾰족점이 앞쪽에 나오지. 아직 B별이 가운데 끼기 전에 나왔으니까 이걸 토대로도 B별의 왼쪽 부위에 있냐 오른쪽 부위에 있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뾰족점이 한 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뾰족점이 나왔대. 이건 뭐라고 해석할래? 처음보다 더 큰 행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빛의 굴절을 일으킬 거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이 방법은 상당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드디어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로는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을 찾을 수가 없댔어. 공통 질량 중심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근데 얘는 뾰족점이 크든 작든 존나 작든 나오긴 해. 그걸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뭘까?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쌤? 단점이 있어. 뭐? 잘 생각해봐. 얘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계속 가면서 뾰족점이 뻐벅 보는 거야. 단점이 뭐야? 단점은 한 번밖에 안 보여요. 이게 끝이야. 갔어. 언제 다시 올 건데? 몰라. 몰라요. 쌤, 아까 태양도 공전한다면서요. 태양의 공전은 약 3만 년 걸려요. 그럼 너네 한 번 보면 3만 년 뒤에 볼 수 있어. 한 번밖에 못 봐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자, 마지막 식현상 합니다, 이제. 자, 식현상은 지금 내가 얘기한 식이에요, 식. 자, 봐라. 별 A가 이렇게 있대. 근데 이 별이 갖고 있는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행성이 이렇게 돕니다, 이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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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면 문제가 있어요. 이 A라는 별빛을 난 항상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얘가 딱 가려진 뒤로부터는 A 별빛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되냐? 어둡게 보입니다. 가렸잖아. 가린 것만큼은 별이 못 오지, 별빛이. 가렸으니까 어둡게 보여. 그걸로 행성의 존재를 찾는 겁니다. 식현상은. 자, 근데 식현상과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 공통점이 있고 얘만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아까 전에 봤던 공전, 궤도, 면과 시선,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도 똑같이 해볼게. 니들이 보고 있는 거야. 이 별이 여기 있어. 근데 행성이 요렇게 돌아야지만 식현상이 보이죠. 즉, 내 시선 방향에 공전 궤도면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가려지지. 이렇게 확 가려질 거 아니야, 여기. 근데 만약에 여기 별인데 공전을 이렇게 한대. 가려줄 데가 없어, 그럼. 계속 이렇게 공전하면. 즉, 이 두 가지 방법은 내 시선 방향에 공전 궤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나란해야 돼요. 수직이면 안 돼. 근데 얘는 그건 없어도 돼요. 이렇게 아까 전에 배경별 있고 얘 B별 일로 갈 때 얘가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요렇게 도나 어차피 약간 가려지는 거 뾰족점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전 궤도면이랑 관계가 없어요. 이 두 개는 공전 궤도면이 관찰자의 시선 방향에 나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보인다? 시선 방향에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면 안 보여. 보일 수가 없어. 자, 그럼 식현상도 이렇게만 알면은 뭐 이제 쉽지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자, 세로축은 밝기, 가로축은 시간. 자, 잘 들어라. 처음에 쭈,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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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요렇게 된 놈이 있대. 근데 두 번째 놈은 쭈,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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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이렇게 돼. 자, 노란색으로 한 걸 A라고 하고 흰색으로 한 거를 B라고 할게. 지금 이 별에 A라고 하면 안 되구나. X라고 합시다. 이 X라는 별에 행성이 두 개 관찰된다는 겁니다. 근데 A랑 B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밝기 변화 폭이 A가 훨씬 작아요. B가 훨씬 밝기 변화 폭이 커. 이걸 토대로 뭘 알 수 있냐? 행성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얘를 B별이라 해볼게. 그럼 A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다? 얘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가려진다는 거지. 가려질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밝기 변화가 별로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가려지는 폭은 뭐에 비례할까? 행성의 크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만큼 가려지는 거야? 행성의 표면적만큼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가 밝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밝기가 0.99, 여기까지 밝기가 0.96 이래 봅시다. 그러면 A별과 B별이 가려진 양만 보면, 밝기 변화량만 보면 0.01이고 0.04죠? 크기 비가 1대 4가 아니라 표면적의 비가 1대 4입니다. 근데 표면적 구하는 공식은 알지? 구하는 공식 뭐야? 또 2파이 해라 진짜. 4파이 제곱이야. 표면적 구하는 식은 4파이 제곱이야. 결론! A 행성과 B 행성의 가려진 척도로 반지름 크기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비가 몇 대 몇? 1대 2다. 요걸 제곱한 것만큼 가려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의 크기의 비 몇 대 몇이냐, 이걸 표면적 비로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또 있다. 두 번째, 얘 봐봐. A. 여기부터 여기에 의미가 뭐냐? 공전주기죠. 왜? 지금 이 뜻은 이제 막 가려질 때쯤이야. 근데 그 다음에 가려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려질 때까지 여기까지. 즉 A별의 공전 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도 봐봐. 태양에 제일 가까운 애가 수성이죠. 수성, 금성, 지구, 목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성.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건 조금이라도 행성 쪽에 가깝다, 별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짜증나는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다.
여기서 가끔 나오는 게 이거는 별의 공전 궤도면이 완벽하게 시선 방향에 나란한 거야. 근데 조금 이런 식으로 공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즉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요렇게 공전하는 거예요. 요렇게 공전하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그래도 조금 가려지긴 하잖아. 근데 문제가 있다. 조금 가려지긴 하는데 우리가 관찰할 때는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에서. 자, 결국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은 별이 있는데 요렇게 관찰되는 별도 있고 요렇게 관찰되는 별도 있는 거야. 그러면 A랑 B별의 공전 궤도면이 약간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 방향에 거의 나란한 공전 궤도면이 B별이고 A별은 약간 틀어져서 공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개념이 이렇게 돼. 자, 이제 가장 심한 문제, 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어렵게 많이 나와요. 수능 문제에서도 항상 어렵게 나와, 이건.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연계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줄게. 잘 봐라.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 있대. 별 A가 여기 있어. 별 A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당연히 B라는 행성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얘도 반시계로 움직여요. 자, 관찰자가 여기 있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항상 별의 방향을 네모로 보세요. 이게 제일 쉬워. 자, 다시 한번 설명. 1번으로 별이 오면 우리 지구에서 보면 어떤 편의가 생긴다? 청색 편의가 생겨. 청색 편의가 생길 때는 행성이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겁니다. 얘는 항성이에요. 얘가 행성이야. 얘가 내려오면 얘는 올라갑니다. 방향이 이쪽이니까. 그래서 청색 편의가 나오면 별은 멀어지는 거야. 적색 편의가 나오면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별이 몇 번에 위치할 때가 식현상이 보일까? 별이 4번에 위치해야 돼요. 왜? 별이 여기에 위치해야 행성이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려지는 거지, 별이. 그래서 식현상이 보이려면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서 공통 질량 중심 뒤쪽으로 별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오면서 식현상이 같이 보입니다. 오케이? 쉽진 않아요. 이건 내용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문제가 쉽진 않아. 자, 주간지 줄 테니까 주간지에 있는 문제 몇 개 풀고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20번 뒤에부터 나와요. 20번 뒤부터는 별의 에너지 전부 나오는구나. 자, 지금 한 페이지 다 해봅니다. 8페이지만 풉시다. 8페이지. 좀 풀어보자.
자, 내가 한 개씩 풀 테니까 잘 봅시다, 한번. 자, 일단 29번 문제 봐봐.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뾰족한 게 나왔다. 아, 외계 행성이 있구나.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밝게 보였을 때니까 별 A가 B가 여기 있을 때가 지금 요 상황입니다. 오케이?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려면은 별 A의 별빛이 휘었다는 거지. 별 B 때문에. 근데 자, 뾰족점이 뒤에 나왔잖아. 그럼 뾰족점이 뒤에 나왔다는 뜻은 뭐다? 별 B가 좀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그럼 행성 P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요 P에 의해서 뾰족점이 생겼다.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돼. 자, 기억해 볼게. 행성 P는 식현상 같은 소리 하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니은 보기. 나에서 T 시기에 관측자 두 별의 중심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아까 했죠? T 시점은 별이 여기 있는 거야. 행성이 여기 있다. 즉, 별 A와 행성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별 B랑 별 A가 일직선상에 있을 땐 여기라고요. 그래서 니은 보기도 틀립니다. 관측자와 두 별의 중심은 일직선상에 위치 안 해요. 나에서 L은 행성 P의 중력 때문에 나타난다. 이게 맞죠? 얘는 행성 P 때문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4번 디귿만 맞아요. 30번도 똑같은 문제죠. 자, 가는 행성 P를 거느린 별 B가 A 앞쪽에서 움직인대. 자, 아까 전에 똑같아. 지금 T 시점이 제일 밝게 보일 때니까 B별이 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래야 A, B, 지구 순서로 있을 때가 이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시점보다 뒤에서 또 뾰족점 나왔네? 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맞아. B가 여기까지 진행했고 P가 여기 낀 겁니다, 이제. 요렇게 끼면은 이 중력에 의해서도 약간 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성의 중력장 때문에 별빛이 약간 휘어서 뾰족점이 나온다. 기억 봅시다, 이제. 가는 T 이후의 모습이다. 그렇지. 가라고 얘기하는 게 B가 가운데보다 좀 더 진행했잖아. 가운데보다 진행했으면 T 이후죠. 니은 보기. 나와 같은 밝기 변화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식현상과 중심별의 시선 속도랑 다르게 공전 궤도면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보입니다. 언제나. 수직하든 나란하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이거 보기. 기억과 같은 추가적인 밝기 변화는 별 B의 중력이 아니고 행성 P의 중력 때문에 밝기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디귿 보기는 틀려요. 자, 31번.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요런 식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잘 들어야 돼. 분명히 이 별빛의 스펙트럼을 먼저 봐봐. 기준 스펙트럼, 비교 스펙트럼보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가. 항상 오른쪽으로 가. 파장이 길어져. 그러면 적색 편의 현상 나타나는 거야? 청색 편의 현상 나타나는 거야? 적색 편의 현상 나타나는 거야. 문제. 이 스펙트럼 변화는 별 거 본 거야? 행성 거 본 거야? 별 본 거야, 별. 별 거 보는 거야, 스펙트럼은. 그럼 별이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돼? 별이 멀어져야 돼. 그럼 지금 얘가 별이잖아. 얘가 멀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B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네. 그럼 이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 새끼도 반시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으로 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B가 뒤로 갔어? A는 가까워지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항상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방향이 똑같기 때문이야.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B가 오면 내려오겠죠. 그럼 방향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A는 니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이거. 중심별의 적색편이 나타나요. 행성의 질량이 크다? 자, 아까 뭐라 했냐면 얘의 질량이 크면 공통 질량 중심이 좀 더 행성 쪽으로 치우쳐요. 그럼 얘도 공전 궤도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이러면 가까워질 때나 멀어질 때나 변화량이 커집니다. 멀어질 때 더
멀리 멀어지고 가까워질 때 더 가까워지니까 파장의 변화가 커져요. 답은 니은 디귿. 마지막. 자, 32번 아까 얘기한 대로 광도가 동일한 주결성 얘를 식현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행성 A와 B의 중심별의 밝기 변화. 그럼 뭐 간단하게 봐도 주결성의 크기는 똑같아. 광도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때 A는 여기만큼 가려집니다. B는 얘만큼 가려져. 그럼 얘 가려지는 게 0.008이고 얘는 0.004니까 가려지는 양은 8대 4, 2대 1이에요. 이게 뭐에 비례한다? 행성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얘 표면적에 물론 2배는 크지만 반지름은 루트 2배 큰 거죠. 그지? 반지름은 루트 2대 1이고 표면적은 2배 큰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내가 얘기했던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고 얘기하면 뭐다? 공전 주기. 그럼 뭐 얘는 공전 주기가 거의 t 정도 되네요. 예, 거의 t 정도. 근데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아무리 못해도 2t 정도는 되는 것 같다? 2t 이상 되는 것 같아. 즉 공전 속도가 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가의 A의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기억 봅시다. 공전 주기는 A가 B보다 짧 때 공전 주기란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 A가 빠르다며. 그럼 한 번 왕복하는데 한 달 걸리면 B는 2달 걸린다 이거야. 공전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맞아요. 반지름 아까 했죠? A가 B의 루트 2배고 T1 시기에는 A, B 모두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대. 자, 이거 중요합니다. T1 시기. 지금 뭐 한 거냐? 가려진 다음에 나가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얘가 요렇게 와서 가려지고 이제 나가겠다 이거잖아. 그지? 요게 이제 T1 시기입니다, 이게. 이걸 아까 한 대로 시선 속도 변화랑 연계해야 됩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별이고 행성이 여기에 있어야 정확하게 식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 빠져나간다는 거잖아. 다시 얘기해 줄게.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이 빠져나가려면 얘는 일로 와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돈다니까? 얘는 이렇게 돌고? 그럼 얘가 일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가까워지는 차례지. 별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A와 B, 행성은 둘 다 멀어지는 게 맞고 별은 가까워진다고. 이걸 내가 같으면은 낼 때 좀 더 어렵게 내려면 별을 얘기해야 돼요. 행성은 멀어지는 게 맞고 별은 가까워진다고 해야 돼. 다 맞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자, 집에서 잘 풀어보세요. 갑시다.